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파헤쳐볼 주제,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문자 그대로 펄펄 끓게 만들고 있는 사상 초유의 법적 위기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긴 한데 팩트랑 자료만 딱 가지고 와서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도발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튼튼한 세 기둥 있죠?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만약 이 기둥들 사이에 뚜렷했던 경계선이 갑자기 훅 하고 흐려진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그냥 흔한 여야의 정치 싸움,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1부 전례 없는 법안의 등장입니다. 2026년 4월 31일이었죠.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조계고 정치권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들썩이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 바로 공소취소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해요. 공소취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검사가 이미 시작한 재판을 자기들 손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진짜 엄청나게 희귀한 조치입니다. 보통은 진짜 진범이 따로 잡혔거나 무죄가 너무 명백할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쓰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요, 새로 임명될 특검한테 검찰이 이미 기소해서 지금 한창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까지 아예 싹 다 취소해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핵심 이유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 타겟이 된 사건들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성남FC 의혹, 백현동 사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와, 진짜 뉴스 틀면 매일같이 나오는 그 굵직굵직한 실제 사건들이잖아요. 이 법안이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재판들을 어떻게 정조준하고 있는지 확 와닿으시죠? 게다가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원래 7개였던 수사 대상이 위증 교사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려 12개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12개 사건 상당수가 지금 현직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깊게 얽혀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미 재판이 꽤 많이 진행됐거나 일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양측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지 바로 이해가 가시죠. 제2부 핵심 정치적 쟁점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양쪽 주장을 있는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법안을 낸 민주당 쪽 논리는 아주 심플하고 확고합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이른바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감행했으니까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바로잡는 게 진짜 사법 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반대 진영에서는 아니 이거야말로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동원해서 사법부의 재판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거다. 이건 명백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거라는 거죠. 정말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3부, 위헌성과 시민사회의 우려입니다. 근데 이게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만 치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200여 명이 모여있는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비판이 아주 매섭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취소할 수 있게 만든 조항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재판을 멈출 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어야 한다는 점을 딱 꼬집은 겁니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 흔들리는 걸 엄청나게 경계하는 법조계의 진짜 목소리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아주 유명한 경실련, 다들 아시죠? 이 경실련조차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까진 공감할지 몰라도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형사법의 대원칙을 근거로 공소 취소 조항은 무조건 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거예요. 이건 뭐 보수냐, 진보냐 하는 편가르기를 떠나서 헌법 정신이나 법치주의 그 자체가 망가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폭넓게 존재한다는 거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논란이 생기는지 이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비판하는 쪽에서 제일 경계하는 논리적 흐름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첫째,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 본인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의 제일 꼭대기에 있게 됩니다. 둘째, 그렇게 임명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싹 넘겨받아요. 그리고 셋째, 특검이 그 재판을 스스로 취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전문가들은 이게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건너뛰고 자기 재판을 자기가 끝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해 충돌의 극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4부 인간의 법에 대한 몽테뉴의 통찰입니다. 자, 이제 이 숨막히는 2026년의 정치판에서 살짝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걸 조금 더 넓은 철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최근 AI 사법연구원의 한 분석에서 무려 16세기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를 소환했는데요. 몽테뉴는 정의의 환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게 얼마나 태생적으로 한계가 많고 불완전한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게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특검법 논란이 수백 년 전 몽테뉴가 던진 철학적 경고에 대한 아주 혹독한 현실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몽테뉴가 간파한 법의 역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도 결국엔 실수도 하고 자기 이익에 휘둘릴 수 있는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완벽할 거라는 기대는 그냥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은 대체 무슨 힘으로 굴러가느냐? 도덕적으로 무결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그 형식적이고 강제적인 시스템, 바로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인용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딜레마를 정말 기가 막히게 꼬집어줍니다. 사실 지금 여야 모두 상대방이 시스템을 막 악용하고 조작한다고 맹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몽테뉴의 시선으로 보면요. 설령 그 법체계를 굴리는 사람들이 좀 불완전하고 결함에 있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그 시스템의 구조적인 틀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5부, 정의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한쪽에선 과거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면서 그 결함을 뜯어고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선 특검법 자체가 권력남용의 결정체라며 경계합니다. 양쪽 모두 서로의 불완전성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죠. 하지만 몽테뉴의 거울에 비춰보면 섬뜩한 경고 하나가 떠오릅니다. 특정 세력에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을 위해서 재판 절차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냥 무력화해버리는 것. 그건 비록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국가 사회의 룰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묵직하고 도발적인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결함 많은 인간들이 치열하게 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그 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굳게 믿고 따라야 할 그 진정한 정의의 닻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내려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더 큰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